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연 가운데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만 남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졸속 진행의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지도부는 이제 벌써 세 번째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심판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한두 시간 논의하면 끝나는데 그 결정 미루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돌입했다. 법치가 아닌 문대행의 인치라고 했고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영배 재판소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헌재 비판 기자회견까지 어제 열었습니다. 정격수 문제에 제쳐놓고 마은혁 셀프 임용 시도한다. 헌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헌법 도망소 모습을 보인다.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염된 진술로 신뢰성이 흔들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헌재가 충분한 변론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장 춘천 검사장이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내부망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 전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발언권 제한은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검장 발언 논란을 놓고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니냐, 법무부는 중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욱 부위원장님, 네. 최근에 이제 헌재 심판이 이제 마무리돼가면서 국민의힘에서 좀 되게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여권 전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에 두드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를 세 번째나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가 편파적이다, 불공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문영배 대행이 법치관이 인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헌재 구성은 진보가 3명이면 8명 중에 중도 보수가 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 이 신문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합의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부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헌재를 두들겨 가지고 최대한 헌재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 탄핵 결정을 최대한 늦추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오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을 하더라도 앞으로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불복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수가 길을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보수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극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국가 전체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궁예간신법 재판 아니냐라면서 헌재를 지금 두들기고 있고요. 또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를 헌법 도망소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김용원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헌재를 두들겨 부숴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직 지검장조차도 헌재를 두들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흔들린다. 그래서 저는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가 큰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보수가 앞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김인수 대변인, 이제 불복을 예상하고 빌드업하는 거다.
이게 지금 법치를 인정하냐 못하냐 지금 회복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일단 지금 이 헌재 재판관의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맞나 할 정도로 제대로 된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헌법재판관보다 법 모르죠. 여기에 계신 뭐 위원장님들이나 어떤 누구도 헌법재판관보다 법 모르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 봐도 법조항 하나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문 반대신문이 시간이 정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증인에게 30분 초시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대통령 지금 원고 당사가 지금 발언을 하겠다는데 발언을 막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형사재판과 이 형사소송법과 준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기록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미리 받아볼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이거 받아보고 지금 뭐 하나가 법에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일일이 드리기도 힘들 정도이네요. 그리고 아까 빠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재판을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자랑이 아니죠. 헌재에서 재판 빠르게 속도 내는 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정확한 재판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분명히 여기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6개월의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미친 듯한 속도는 뭡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지금 짜맞춰진 각본대로 속도를 내듯이 지금 재판의 심리에 변론들이 지금 뒤바뀌고 있고 지금 여기 검찰 수사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만 내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지금 진단을 두드려야 맞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이게 이념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헌법재판관들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지금 중립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법에 의한 심판을 하고 있느냐, 사상에 의한 심판을 하고 있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법에 의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법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법 판단의 국민의힘의 불복을 넘어서요. 국민의 분열을 가지고 올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심리와 판단을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박근혜 그 탄핵 심판 변론은 이제 17차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8차까지만 이제 오늘 끝나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속도는 정말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와 관련돼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속도를 내는 이유가 명분상으로는 지금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대통령 부재 사항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또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냐 이게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을 좀 부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가령 현직 지검장이 뭐 일제 재판소보다 못하다는 등 또는 이것에 대해서 여당의 지도부가 방문을 해서 또 압박을 하는 모양새.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이 뭐 구두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일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작성을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가령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3달 정도 걸렸으니까 그때 17차 변론까지 갔으니까
8차 변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것은 비교 대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진영 간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성을 유지한 채로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감정이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윤지린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예. 헌재 쪽도 나름대로 뭐 주장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증인신문 도중에 1분 50초만 물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도 이제 또 거절하기도 했잖아요.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은 것은 상당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헌재에 대한 불복 논란을 오히려 전 헌재가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헌재에 뭐 비판을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불복의 빌드업이 아니라 불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을 때, 심판이 공정하지 않았을 때 선수들이 불복하는 것처럼 헌재가 스스로 공정하지 않다면은 당연히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도 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양측 모두에서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뭐 항의 방문하는 정도를 갖고 이게 불복의 빌드업이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재판 수사할 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 탄핵시키고요. 심지어 법관까지 탄핵시키겠다고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예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까지 사법부를 겁박했던 민주당인데, 단순히 뭐 지도부가 헌재를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항의 방문하는 정도라고 불복이다? 저는 그거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민주당은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변론에 비해서 변론 기일이 좀 적은 것은 아마 좀 혐의의 숫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술이 더 맞고 신빙성이 있는지는 헌재가 상당히 신중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검찰 조서에 완전히 신빙성의 무게를 두고 현장 진술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특히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염원하는 보수 지지층이 집단적으로 헌재를 불복하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저는 헌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 위에 윤석열이 있나?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본다. 자, 헌법재판소가 동사무소 민원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나?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서 헌재 흔들기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일제 때 판사보다 못한 헌재 판사 옹호하는 자들은 보수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검찰 기록을 가져다 쓰겠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문대행 논란이 헌재 흔들기다, 오죽하면 동창 카페 음란물 논란까지 나오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 배종호 부위원장은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지금 이영림 춘천지검장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그 안중근 의사에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헌재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은 일본 검찰보다 더 못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이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검찰이 해왔던 그런 탄압 수사를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분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 자체도 안 돼요. 이분이 안중근에게는 최후 진술을 1시간 30분을 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금 뭐 3분 발언 기회도 거부를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를 지금 주지 않는 것은 6차 변론 때예요. 왜 최후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맞고, 지금 헌법 재판에 대해서 지금 공정을 얘기하고 지금 비편파를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양쪽 다 시간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또 직접 신문권도 줬잖아요. 그러나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통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보수에서 얘기를 주장하는 것 또 보수 심지어는 이 자리에 계신 평론가들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문영배 권한대행 개인 그리고 또 진보 성향 문영배 권한대행 포함해가지고 이 세 명이 이 헌법재판을 탄핵 심판을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8명이 사실상 전원 합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 가운데 5명이 중도 보수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상적인 문제, 정치적인 성향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중도 보수 성향이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부정해야 되는데 이런 접근 자체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지금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헌재에서 밝혔어요.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거는 탄핵심판이다. 헌재법 40조 1항에는 분명히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헌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헌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시스템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민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지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제 노렸다고 봐야 되겠는데 고양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그 지금 방금 배정우 위원장께서 굉장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명이 중도 보수라는 건 난 이건 듣도 보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선 재판관처럼 동상이 윤석열 퇴진 추진위원 부위원장이고 문영배 위원장처럼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정계선 지금 재판관처럼 남편이 국회 측 변호사랑 연루가 있고 이 정도야지 지금 좌측 변호사라는 겁니까? 좌측 재판관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게 진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5명이 뭘 기준으로 지금 도대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지 제가 이걸 일단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법에 대한 문제가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이거 2020년도에 법 바뀌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겠다. 헌법재판관이지 그분들이 지금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한테 그런 무소불위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정도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 법의 보루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나서서 법의 절차를 어기고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요.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진짜로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도리어 법의 절차를 지켜서 탄핵 심리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